세계 경제와 금은 시장의 동향을 살펴보고 준비하는 금은 캘린더 시간입니다. 요즘은 금리 인상이 가장 큰 이슈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투자 자산들이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의 금리 정책에 따라 다 같이 오르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의 스탠스가 조금은 누그러들어야만 시장이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연준의 금리 인상 스탠스가 누그러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발표될 경제 지표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 금과 은에 정말 가장 영향이 크게 갈 수 있는 지표들은 어떤 것인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조금 있다가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 월요일에는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네, 이것이 그나마 제일 좀 영향이 컸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다른 것들은 크게 영향을 줄 만한 것들이 없고, 목요일에 또 중요한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네, 이것도 조금 있다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금요일에는 실업률 발표가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또 금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이번 주에는 ISM 제조업 지수,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실업률, 이렇게 세 가지 지표가 금 가격에는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경제 지표 발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 주도 한번 보면요. 다음 주에는 어떻게 보면 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들 중에서 좀 큰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수요일에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고 목요일에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이것들이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서 아마 금 가격에 좀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각 지표들은 어떤 것이고 이것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그런 예측까지 한번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월요일에는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여기서 ISM 제조업 지수란 한마디로 미국 기업들의 경기가 좋은지 나쁜지를 가늠할 수 있는 지수인데요. 통상적으로 50 이상이면 확장 국면으로 좋다고 평가를 받고, 반대로 50 이하라면 수축 국면으로 좋지 않다고 평가를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2021년 4월을 기점으로 점점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번 주 월요일에는 52.2 정도가 나올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을 했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50.9로 훨씬 좋지 않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즉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경기가 좋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이 지표가 발표되고 시장은 환호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연준 의장인 파월은 지난 9월 통화정책 회의인 FOMC 회의에서 실업률이 오르고 경기 침체가 있지 않는 한 인플레이션이 잡힐 때까지 금리를 계속 올릴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사실 인플레이션율은 지난 2개월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금리 인상 의지가 강하니까 시장은 경기 침체가 와야 기준금리를 안 올리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경기가 침체되는 모습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더 안 올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시장의 기대가 생겼기 때문에 투자시장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는 무엇을 유의 깊게 봐야 할까요? 일단 10월 6일 목요일에 있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이 많다면 그만큼 실직자가 많다는 뜻이고, 그 말은 즉 경기가 좋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에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스탠스가 바뀔 것이고 인플레이션도 확실하게 잡혔을 것이라고 시장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일단 지난달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9만 3천 건이었는데요. 이번 달 전문가들의 예측은 20만 3천 건으로 다소 오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 예측보다도 더 많이 나온다면 오히려 시장은 상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러한 모습은 금액에 있어서 더 좋을 수 있는데요. 금리 인상이 끝나더라도 경기가 좋지 않으니 실질적으로 기업들은 힘들다라는 뜻이니까 주식시장에 미치는 상승 효과보다 금의 상승 효과가 더 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가장 유의 깊게 봐야 할 지표는 바로 13일 목요일에 있을 소비자 물가지수와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최근 경기가 빠르게 둔화되는 모습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진정될 것으로 보여지긴 하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시장의 기대만큼만이라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시장은 환호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지난달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8.3%였는데요. 이번 달에 대한 전문가들의 예측은 8.1%입니다. 만약 이것에 충족하거나 오히려 더 하락한 모습이 보여진다면 시장은 환호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바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인데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란 가격 변동이 너무 심한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그래도 소비자 물가지수는 7월을 고점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라도 한데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오히려 9월부터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전까지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폭등해서 그런 거라고 이야기해 왔었는데 식품과 에너지를 뺀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승했다는 것은 중앙은행의 대처가 아니랬다고 욕먹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완벽하게 꺾이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면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스탠스를 바꾸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게 확실하게 꺾여주는 모습이 보여야 시장이 제대로 안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지난달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6.3%였는데요. 이번 달에 대한 전문가들의 예측은 6.5%로 오히려 더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전문가들의 예측보다만 적게 나온다면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고 혹시라도 지난달보다도 더 떨어졌다면 시장은 환호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앞으로 있을 중요한 경기지표 일정을 알아보았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저도 참 궁금하네요. 다음에도 계속해서 중요한 일정을 정리해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